탱글탱글 보인다, 면발이. 온기가 식기 전에 서둘러 쓱쓱 비벼 크게 한 입 맛보는데요. 탄수화물이 든든하게 채워지자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제는 언니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팔 이런 데가 왜 그리 아파져? 그게 근육이 빠져서 그렇지 않을까? 그치? 그러네, 그 말이 맞네. 난 다리에 힘이 없어. 메카리가 없어가지고 맞아. 툭툭 걸리고. 조금만 무거운 거 들어도 벌써 언니 팔이 힘들어. 그지?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근육이 아깝기만 한 그녀들입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매콤한 주꾸미입니다. 입안 가득 쌈을 싸먹으니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화끈하게 퍼지는 매운맛. 왠지 모를 개운함에 젓가락질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식사를 하는 제임 씨. 백세 프로젝트 건강 큐레이터 이기호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대부분 단명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의식주 생활과 최고의 의료 혜택을 누렸던 이 조선 왕들의 수명이 불과 50세를 넘기기가 어려웠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53세의 생을 마감한 세종과 그리고 무려 82세까지 장수한 영조의 생활 습관을 비교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은 고기가 없으면 수라를 들지 못했다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육식 위주의 식사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운동을 싫어하고 당시 왕들이 즐겼던 사냥조차도 좋아하지 않아서 결국 비만 그리고 근육량 감소로 이어졌다라는 건데요. 반면에 조선 왕으로 최고 장수를 누린 영조, 소식하는 대신에 끼니를 거르지 않았으며 또 역대 조선 왕들 중에서 잠행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걷기 운동을 많이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선 왕들의 단명 이유가 몇백 년이 지난 현대인들의 생활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친 음식 섭취 그리고 운동 부족과 관련된 면인데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결국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감소증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소규모 공구 상점이 모여있는 성남의 한 공구거리. 이곳에서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주상열, 박재임 부부를 만났습니다. 함께 가게를 꾸려온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업무 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계속 날라야 하지만 남편 곁에서 간단한 서류 업무밖에 돕지 못하는 게 그녀의 현실이랍니다.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요즘 따라 더욱 힘에 부친다는 박재임 씨.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는데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작은 상자를 겨우 옮긴 그녀. 가는 두 팔을 연신 주무릅니다. 아이고, 에이 부르지. 아유, 힘드네. 아이 참, 아이고 예전에 잘했잖아. 왜 그래? 아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근력이 다 빠져나갔나 봐. 아유, 아이고. 너무 힘드네. 수고했네. 예? 수고했어. 에이 참, 수고했어. 내가 시원한 커피 하나 줄게. 미안한 마음을 커피로 전하려는 그녀. 그러나 아이고. 아이고. 병뚜껑을 따는 것조차 힘든 모습인데요. 아이 이런. 에이. 아니 그건 못 따서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아유,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안 되네. 잘 따네. 제가 오래전에 그 신월신염이라는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입원을 해 있다가 퇴원을 해서 나왔는데 정말 놀랍게도 근육이 싹 빠져버리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누구보다 활기찬 인생을 살았던 박재임 씨.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팔다리가 가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아무리 그렇게 어려운 거 해도 다 그냥 거뜬히 하던 사람이 그래 커피 그
뚜껑을 하나 못다 그래. 아유 아유, 참. 그러게 이제 늙었나 봐. 나이를 먹으니까. 옛날에는 싱크대 가스대 그냥 뿡떡뿡떡 들고 했는데. 옛날에는 잘했는데 진짜. 늙었어. 그때야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한포할 거지. 때 날아다닐 때니까 뭐 청춘의 애틋한 뭐 그런 거야 있겠소만은 그래도 한마음 짠하죠. 예.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자가. 급격히 근육이 빠지며 일상생활조차 버겁다는 박재임 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몸의 전체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걷다가 보면은 다리가 어떤 땐 질질 끌리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툭 걸리고 좀 약간 체력적으로 조금 많이 힘에 겨워요.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 주변 상가 지인들과 함께 모여 배달 음식으로 한 끼를 때운다는 그녀. 오늘의 메뉴는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일품인 자장면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 면발을 보니까 탱글탱글 보인다 면발이. 온기가 식기 전에 서둘러 쓱쓱 비벼 크게 한 입 맛보는데요. 탄수화물이 든든하게 채워지자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제는 언니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팔 이런 데가 왜 그리 아파져? 그게 근육이 빠져서 그렇지 않을까? 그치? 그러네. 그 말이 맞네. 난 다리에 힘이 없어. 메카리가 없어가지고 맞아. 툭툭 걸리고. 조금만 무거운 거 들어도 벌써 언니 팔이 힘들어. 그지?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근육이 아깝기만 한 그녀들입니다. 아이고 아, 그만 먹어야 되겠다. 밥 맛이 없어? 자기는 살도 안 쪘는데 뭘 더 먹어. 아유, 언니 살도 안 찌기는 난 아주 그냥 이 배가 아주 중부지방 복부가 그냥 부자야. 아주 배가 나와가지고. 난 그래거나 말거나 좀 더 먹어야 돼.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살이 빠져서 날씬하다, 뭐 너무 몸매가 좋다, 막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숨겨진 좀 살이 있거든요. 남들한테는 뭐 보여지는 거는 아니니까 옷 속에 숨겨져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저만 알고 있는 숨겨진 살이었던 거죠. 겉보기에는 점점 가늘어지는 팔과 다리 때문에 오히려 말라 보이지만 볼록 튀어나온 뱃살만은 숨길 수 없답니다. 체내 지방이 과다 축적된 반면 근육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거를 뭐 제가 들어보니까 마른 비만, 마른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두려운 거는 근력이 빠지다 보면은 저의 또 제2의 병이 또 나를 또 엄습해 오지 않을까. 내장 비만으로 해가지고 또 뭐 혈압이나 뭐 이런 성인병이 생겨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일 크죠. 근육을 키워야 하는 진짜 이유, 바로 생존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활동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근육을 생존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근감소증이 심화되면 팔다리의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를 숨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인 호흡 근육,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심장 근육, 음식을 먹는 삼킨 근육의 기능이 함께 떨어집니다. 오늘 웬 떡? 아, 떡이 먹고 싶어. 간식으로. 아까 점심 안 먹었는가? 아니 먹었는데 응. 그래도 또 떡이 먹고 싶어서. 어이 참. 단맛은 없는데. 자장면을 이렇게 반이나 떡이 먹고 남겼던 싶어서 그녀. 떡을 사갖고 입이 써먹으면 심심한지 맛있겠다. 최애 간식인 떡을 꺼냅니다. 하지만 떡은 밥보다 당지수가 높아 과잉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을 텐데요. 맛있네. 음. 근데 당신 전에 그 당뇨 뭐 검사했다면서? 당뇨 그 전 단계까지 가긴 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청소하고 움직이다 보면 배가 고픈데 어떻게? 아니 그래도 관리를 해야지. 좀 아, 참을 그래도. 건 참고. 배고픈 건 못 참으니까 또 먹어야지.
근감소증, 마른 비만에 이어 당뇨 관리도 시급해 보입니다. 부부의 고된 하루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의 걸음이 점점 느려지는데요. 남편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어서 오시게. 천천히 좀 가지 뭐 이렇게 빨리 가느라고.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 속도는 노인의 근감소증과 노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노년기 건강의 핵심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운동을 활발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감소하고 근육이 소실된 자리에 지방이 쌓이는데요. 근육 기능이 모두 감소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지고 느려집니다. 따라서 1초에 1m도 이동하지 못할 정도로 걸음 속도가 느려지면 근감소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보, 뭐 시켜 먹을까? 뭐 그러지 뭐. 저녁 식사를 하기에는 늦은 밤. 간편하게 식사하기 위해 배달 음식을 애용한다는데요. 오늘의 저녁 메뉴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매콤한 주꾸미입니다. 입안 가득 쌈을 싸먹으니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화끈하게 퍼지는 매운맛. 왠지 모를 개운함에 젓가락질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식사를 하는 재임 씨. 그러나 행복한 순간도 잠시 위기가 닥칩니다. 왜? 응? 왜 어디 불편해? 배가 좀 쌀쌀하네. 그래?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장 건강이 악화되며 잦은 복통에 시달리게 된 건데요. 엄마가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일이 좀 많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고 하체가 많이 말라가는 거. 너무 갑자기 좀 그런 시기가 확 와가지고 좀 갑자기 늙어버린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안 좋죠. 근육이 빠지며 배만 볼록한 마른 비만으로 변화된 몸. 혈당 조절의 어려움과 무너진 장 건강까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고민 끝에 찾은 전문 병원. 현재 상태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이고, 검사 결과를 저희가 봤어요. 그런데 피검사상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나 간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체형이 지금 되게 너무 보기 좋으신 정말 마른 체형이신데 아, 네. 반면에 검사상에서 그 체지방률은 높아요. 아, 네. 그 뜻은 뭐냐면 몸에 근육은 적고 대신에 이 지방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아, 예. 우리 흔히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말라 보이지만 복부 깊이 내장 지방이 쌓인 마른 비만. 골격근과 체지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어서 근육 감소를 진단하는 신체 활동 능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악력이 9.6kg으로 신체 능력이 저하돼 있었습니다. 이 마른 비만을 다른 말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이 근육이 몸에서 이제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방치하실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 질환은 물론이고 조금만 낙상하거나 부딪혀도 골절될 수 있어요. 이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때문에. 그래서 이 앞으로 좀 적절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근감소증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육은 50세 이후에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기 시작해서 10년이 지나면 평균 4kg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10명 중에 4명이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근육세포가 퇴화되고 신체 활동이 저하되면 근육이 떠난 자리, 지방이 채우게 됩니다. 근육과 체지방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비만과 근감소증이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하고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의 각종 대사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두 장의 MRI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왼쪽은 20대의 허벅지 단면입니다. 이 검은색 근육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60대의 허벅지 이쪽 단면을 보면 근육이 빠진 자리에 이 하얀색 지방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해 보이는 마른 비만 역시도 근육 감소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감소증을 단순한 노화 현상이다 이렇게 여기고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치매를 비롯해서 뇌졸중, 당뇨, 고지혈증 이런 각종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육량이 제곱미터당 1kg 감소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무려 2배 증가하는데요.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 위험이 약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 없는 상황인데요. 그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일찍이 근육 저축에 나선 많은 사람들. 그중 남다른 전완근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한 남성. 오늘의 주인공 조진혁 씨입니다. 몸풀기 후 본격적인 운동 준비를 하는데요. 20kg 원판을 계속해서 추가합니다. 줄줄이 끼워진 원판, 한눈에 봐도 꽤나 무거워 보이는데요. 하체의 힘을 이용한 레그 프레스 운동. 고중량의 무게를 단번에 밀어낼 수 있을까요? 하체 근육의 엄청난 파워로 거뜬히 성공해낸 조진혁 씨. 쩍쩍 갈라지는 성난 근육을 보니 60을 앞둔 나이가 믿기지 않습니다. 몇 킬로 나가요? 200kg요. 200킬로요? 네. 이게 하나 무게가 얼마나 돼요? 20kg씩. 20킬로씩. 네. 전에 운동 계속 할 때 300kg 했는데 안 하다 하니까 지금 힘드네. 뱃살 두둑한 아저씨에서 뽀빠이로 거듭난 조진혁 씨. 이제는 아내를 안고 스쿼트를 하는 것도 식은 죽 먹기라는데요. 꾸준한 운동과 관리로 뱃살은 빼고 팔과 다리의 근육을 채워 건강을 되찾은 결과랍니다. 열심히 하는데? 어디 보자. 웃기면 안 돼. 자, 여기 내릴 때 요 앞으로 살짝 빼고 자, 쭉 올려봐 이제. 쭉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크게 여기 다리 한번 올려봐. 다리를 올리려고? 여기다 이제 걸치고 여기 손가락 가지고 근육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재는 거야. 그래갖고 요 근육 이렇게 재면은 이렇게 많이 잡히면은 근육이 좀 부족한 거래 이게. 그래? 다리 근육이 보니까 다리 근육이 좀 부족하네. 자기는 어떤데? 나는 이게 이렇게 돼. 그러네. 이게 근육이 많은 거고. 손으로 종아리를 감싸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핑거링 테스트. 핑거링이 헐렁하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조진혁 씨가 운동에 푹 빠진 이유는 뭘까요? 최고가 110kg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키가 있으니까 잘 몰랐는데 여기 옷 속에다 다 숨기고 다녔습니다. 퇴사 후 요식업에 뛰어든 진혁 씨. 시간에 쫓겨 폭식과 야식을 반복했고 결국 체중이 110kg까지 불어난 건데요. 제가 음식을 질리는 게 없거든요. 피자 만들었고 스파게티랑 만들었고 개업하기 전에 하는데 만들면은 피자 한 판, 스파게티. 점심에 피자 한 판, 스파게티. 저녁에 또 이렇게 해갖고. 너무 과자류? 면? 이런 걸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찐 것 같아요. 결국 야식이 습관으로 굳어졌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라면과 과자를 매일 섭취했는데요. 그 결과 단순히 체중 증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살이 찌니까 일단 많이 불편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땀도 많이 흘리고 혈압하고 당 수치가 아마 그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은 약을 먹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아내와 함께 운동을 시작한 진혁 씨.
지방은 빼고 근육은 채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는데요. 그 결과 근육량은 늘리면서 체지방량은 줄이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 버킷리스트였던 보디빌딩 대회에 도전해 일반부 1등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운동을 생활화한다는 조진혁 씨. 그가 선택한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아까보다 조금 천천히 가도 자기 점점 빨라져. 그래? 이게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달리기를 못 하니까 주로 이제 걷는 거 위주로 하거든요. 좀 그만 걸으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걷는 편이에요. 이게 7월 달에 걸은 거거든요. 100만 봅니다. 많이 아니에요? 100만이요,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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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한 달간 100만 보 걷기 달성. 꾸준한 걷기 운동으로 종아리 근육을 단련했습니다. 1시간가량의 걷기 운동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는 부부. 지방 빼고 근육을 획득한 부부의 식단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주 재료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은 우둔살. 우둔살 안에 향긋한 미나리를 넣고 돌돌 말아줍니다. 벌써부터 먹음직스러운데요. 이 요리의 정체는 뭘까요? 오늘은 무슨 요리야? 오늘은 미나리하고 이 소고기 우둔살을 이용해서 요거 마리를 하는 거거든. 소고기 마리. 맛있겠다. 아마 근육 생성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 저희 신랑은 좀 육식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먹고 싶은 거를 훨씬 저보다 더 요리를 잘해서 계속 저희 신랑이 요리는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편하죠. 달궈진 팬에 노릇하게 굽기만 하면 손쉽게 고단백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능숙한 토치질로 불맛까지 입혀주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소고기 채소마리가 완성됩니다.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는데? 맛있죠?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진짜 단백질이 필요하고 그래서 근육을 만들고 단백질로 지방이 빠져야 되거든. 맞아. 근데 빵하고 밥이랑 많이 먹다 보면 너무 맛있잖아. 참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근력 운동에 진심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크로스핏 학원인데요. 고강도의 운동으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칼로리를 태울 수 있어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젊은 사람들 틈속 뒤처지지 않는 운동신경을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성영순 씨. 잘록한 허리 라인과 납작한 배, 군살 하나 없는 몸매가 눈길을 끕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운동 자세가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데요. 과연 그녀의 나이는? 50대? 50대. 초반? 초반? 네. 아닌가? 계속되는 고강도 운동에도 지친 내색 하나 없는 주인공. 젊은 사람들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강철 체력의 소유자입니다. 아, 저요? 저 61년 소띠, 즉 올해 64이에요. 네. 네? 61년 우리 아빠랑 똑같네. 보통 되게 저 나이 때는 중량을 잘 안 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중량 치시는 거 보고 좀 멋있다 이 생각했어요. 60을 넘은 그녀가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고강도 운동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다 보면은 아무래도 근육량이 떨어지니까 지방만 생기고 그러니까는 나이 들면 아무래도 체력이 떨어지면은 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산소보다는 근력 운동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꾸준한 근력 운동 결과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체지방률은 낮은 반면 높은 골격근량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S라인 몸매를 인증한 성영순 씨. 예전에는 좀 살이 막 이렇게 쪘다기보다는 약간 마른 비만? 그래가지고 좀 복부 쪽으로 저는 살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팔다리가 가늘면서 약간 복부 쪽 해가지고 약간 뭐 말하면 이티 체형? 그렇게 있었어요. 좀. 비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그녀. 그러나 중년에 늘어나는 뱃살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40 중반서부터 갱년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갱년기 때부터 몸이 아프면서 주로 살이 찌면서 배가 나오더라고요. 배만 찌니까 제가 그때 허리가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그러니까 협착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늘어난 뱃살이 척추를 압박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장 건강 악화로 복통에 시달린 그녀. 몸이 쉽게 피로해져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그러나 마른 비만에서 벗어나 건강과 활력을 되찾기 위해 각종 운동에 도전.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운동을 섭렵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뱃살은 빼고 근력을 채우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근육 봐 그냥. 뽀바이 같은 뽀바이. 다리 한번 보여줘, 다리. 다리 근육. 이제 시니어분들을 많이 뵙는데 진짜 건강. 맞아. 이게 바이탈 사인 되게 좋아요. 활력 징후가 좋아 보이세요, 진짜.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시는 거예요? 30년 차이 나는 거예요. 30년, 네. 30년? 네네네. 30년 뒤에 이렇게 자신 있으세요? 아, 너무 날씬하셔가지고. 꾸준히 운동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네. 요즘은 100세 세상이니까 나보다 더 건강하게 자랄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근육 봐봐. 마른 비만에서 탈출한 그녀의 일상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매일 아침 복부를 자극하는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성영순 씨. 스트레칭을 통해 복부와 허리 주변을 계속해서 자극하면 복부 지방 제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이때 동작을 반복하며 가동 범위를 점차 늘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시 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바른 자세로 앉아 TV를 보는 그녀. 이번에는 의자에 앉아서 쉽게 뱃살을 빼는 운동법이라는데요. 복부를 안으로 끌어당기듯 호흡을 반복하는 성영순 씨. 일상 속에서 틈틈이 호흡만 해도 뱃살과 이별할 수 있답니다. 드로인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 백가죽을 등에 딱 붙는다 생각하시면서 30초 동안 배에 힘을 주면서 딱 붙게 하고 있으면은 탄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드로인 운동을 꾸준히 하면 복부 중앙의 힘이 강화되고 복부 주변의 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우 왔어? 왔어. 뭐 했어 오늘? 오늘 뭐 동안 외모의 엄마 덕분에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다는데요. 우리 커피숍에 갔을 때 어떤 아저씨가 저기 엄마라서 놀랬잖아 그때. 그거 안 기억 안 나? 아, 엄마라고 해서 놀랬었어요. 보통 뭐 엄마 아들 관계로 잘 보지 않고 엄마가 워낙 어리게 생기셨다 보니까 그 뭐 누나 동생 사이라든지 그냥 엄마가 많이 동안이시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기분 좋죠. 진우야, 너 좀 요즘 마르지 않았냐? 그래 너 일어나 봐. 다리 한쪽을 놓고 팔을 벌려. 잡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누가 오렇게 서 있나? 신체 나이를 진단할 수 있는 한발서기 테스트인데요. 근력과도 연관이 있답니다.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근육이 하체 근육입니다. 한발서기는 한쪽 다리로 서서 체중을 지탱할 때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등을 더 강하게 자극하여 하체의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너 하고 있니? 60대 엄마와 30대 아들의 대결. 나는 더 못할 것 같아. 잘하네 엄마는. 야,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더 운동 좀 해야 돼. 우리 저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알았지?
아들의 근력 보충을 위해 특별식을 준비하는 성영순 씨. 메인 재료인 두부와 각종 채소를 준비합니다. 살짝 데친 두부를 믹서기에 넣고 올리브유 1스푼을 더해준 뒤 고소함을 극대화할 견과류, 참깨, 감칠맛을 위한 꿀, 소금, 레몬즙까지 넣어 곱게 갈아주는데요. 먹기 좋게 자른 채소 스틱과 곁들이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합니다. 이거 엄마 소스 만든 거야. 근력중 단백질 두부로 가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너도 근력이 별로 없으니까 먹어. 많이. 잘 먹겠습니다. 네. 두부 소스 맛있나 이거? 먹어봐. 그러니까 그지? 괜찮죠? 옛날에 배만 볼렁하게 나왔을 때 약간 이티 같았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배 집어넣으려고 엄청나게 근력 운동하니까 요즘은 배도 많이 들어갔지, 그지? 이 정도면, 그지? 다이어트 한다 해도 날씬하다고 그게 다이어트는 사실은 아니에요. 무조건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방을 근육으로 만드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방은 크게 백색 지방 조직 그리고 갈색 지방 조직 이렇게 나뉘는데요. 갈색 지방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소모시키는 쪽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백색 지방은 우리 몸이 사용하고 남은 열량을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하고 그래서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내장지방이 축적되면 뱃살이 늘어나고 혈액 내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요. 인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험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것을 장기 사이사이에 들러붙은 내장지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비엔알17로 가정한 물질이 적용됐을 때 그 결과 내장지방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엔알17이 백색지방세포의 크기 감소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엔알17이 칼로리를 축적하는 백색 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비만주에게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복부 비만을 만드는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가 감소하고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인 성인에게 비엔알17을 섭취하게 했더니 복부 내장지방과 허리둘레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재임 씨에게 찾아온 마른 비만의 경고. 팔다리의 근육 감소로 노년의 삶까지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100세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네. 두 분들도 보니까 팔다리에 뭐 가늘어지고 힘도 빠지고 했는데 근육도 이렇게 강화된 걸 보니까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근력을 키우기 위해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챙기는 그녀. 가게를 비울 수 없어 실내에서 틈틈이 하체 근육을 단련했다는데요. 매일 비엔알17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의 건강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악력 측정 결과 9.6kg에서 14.6kg으로 악력이 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검사를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다행히 그 골격근 양이 이전보다 조금 좋아지셨어요. 증가했고요. 체지방 지수가 이전보다도 좀 줄었고요. 허리둘레도 좀 운동하셔서 그런지 이렇게 좋아지셨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다행이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관리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아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예. 프로젝트 후 골격근량의 증가와 함께 높았던 간 수치도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요.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비엔알17 유산균이 체질량 지수, 엉덩이 둘레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고요. 전에는 배가 고플 때 막 먹고 출출할 때마다 떡을 아주 달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식욕 조절도 잘 되고 한결 편하게 뱃살을 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강관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머나먼 여정을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하죠. 서로의 발걸음을 맞추며 행복한 여행을 이어갈 부부의 건강 100세를 응원합니다. 근육 부자, 근육 연금, 근육 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엔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졌는데요. 젊었을 때 근육을 많이 저축해 놓아야 노년기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